테마가 있는 월요일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강의 바로미터는 바로 또 치아가 아닐까 싶은 게 이게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맞아요. 정말 이가 안 좋으면은 뭐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한들 그림의 떡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 의사분 모셨습니다. 강성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프로그램 이름에도 있던데요. 네, 인근 동네에서 개원해 있는 치과 개원의 강성민 원장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치과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가서 더 네. 이상 치료할 치아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갔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치아 상태가 저는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으실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일반 환자분들도 참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주의하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사실 하시니까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고 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좀 치아가 좋은 편인데 정지후식이라고 충치가 조금은 있지만 멈춰져 있는 충치가 한두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턱이 좀 이렇게 사각턱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걸 잘 먹기 때문에 이가 좀 닳아져 있고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치석이라 그러죠. 네, 치석이 절대 쌓이지 않게 유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치석이 정말 계속 진행되거나 잘 제거가 안 되면은 풍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치석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치아가 튼튼한 분들은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편이세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니니까 이제 부러워한다는 말씀을 드린 네. 건데 자, 치아와 관련된 질환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충치보다 무서운 게 풍치라는 이야기가 방금 있던데 말씀하신.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죠. 풍치는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요거를 조금 들어볼까요? 네, 좀 이상한데. 네, 이 주먹이 치아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한 편 정도 되는 여기가 치아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풍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가 슥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많이 보이면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꽉 잡아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치석이라는 아까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네. 잇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럼 잇몸이 붓겠죠. 잇몸이 부으면서 그게 바로 제거가 안 되면 그 염증이 밑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치적을볼을 녹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녹이는 거예요. 땅을. 땅이 녹으면 당연히 이 치아 뿌리가 깊숙이 딱 정확히 박힐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석 제거를 주기적으로 가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양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피가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가 시리다. 그럼 이런 약간 풍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약간 인식하시고 바로 치과에 가셔서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스케일링이 풍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스케일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케일링 저도 1년에 한 번씩 꼭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났을 때 그 느낌이 저는 늘 좀 별로더라고요. 좀 시리고 바람이 자꾸 어떤 들어가잖아요. 구멍도 갑자기 막 생긴 것 같고 특히 스케일링 할 때 그 소리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기분도 너무 굉장히 나빠요. 안 좋은데 맞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치석 제거라는 스케일링이라는 건 절대 치아를 가는 게 아니고요. 소리만 들으시면 치아를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치아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진동에 의해서 치석을 지나가면서 때리면서 약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치아가 아까 말했던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부어 있거든요. 치석이 생기면 잇몸이 부었다가 치석 제거를 하시면 잇몸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공간이 약간 보이시는 건데 그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있던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간이 뜨겠죠. 하지만 그 공간이 뜬다고 해서 안 가시면 안 되고 꼭 치석 제거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나는 그러면은 그 공간 자체도 싫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가셔갖고 붓기 전에 미리 치석 제거를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잇몸 그 사이가 공간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잇몸이라는 거는 치조골뼈, 잇몸뼈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거울은 어떤 거냐면 잇몸뼈가 내려가기 전에 이 잇몸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치석제가 잘 안 되시면 잇몸뼈는 벌써 내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잇몸이 부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잇몸이
건강해 보이는 거죠. 그대로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죠. 보이는 거지 사실은 잇몸뼈는 벌써 내려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미리 가셔가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 염증이 치조골법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가서 치석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치석 제거라는 게 어쨌든 염증 제거라는 거네요. 네, 치석 제거를 하시면 그 치석 주변에 있던 염증, 잇몸 염증이 빠지면서 건강한 잇몸으로 치환되면서 네, 그렇게 염증이 빠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가셔야 스케일링은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이야기도 해볼 텐데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딱딱한 걸 좀 좋아한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고 또 주변에 보면은 뭐 잘 때 나도 모르는데 이를 갈아서 그 다음날 좀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이를 악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 그렇죠. 안 좋죠. 네, 당연히 안 좋습니다. MC분들 잠깐 이렇게 해보시면 잠깐 가만히 이렇게 멍을 한번 1초 정도 때려보실까요? 네. 네. 그러시면 이가 닿나요, 안 닿나요? 안 입이 닿네요.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오. 원래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저희가 아. 평소에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 드시거나 이렇게 특정 발음을 할 때 이가 위아래가 닿는 거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위아래는 사실 이가 닿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 악무기를 한다는 거는 그 닿지 않아야 될 그 시간조차도 이를 꽉 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도 안 좋아지고요. 그 치아를 아까 받치고 있던 잇몸이나 잇몸뼈도 그만큼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특히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들면 며칠 동안 근육통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그다음에 턱 근육, 턱 관절 여기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힘이 있는데 이 약물기를 계속하거나 단단한 음식 같은 걸 많이 드시면은 그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당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단단한 음식을 안 먹기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오징어부터 오돌뼈, 뭐 닭발 이런 거 다 딱딱한 음식인데 이런 거는 그럼 안 먹을 수도 없고 단단한 걸 먹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드실 수는 없고 저도 사실 좀 좋아하는데 그만큼 그 저작 횟수를 줄이려면은 이렇게 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잘라서 드시거나 조리법을 좀 달리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딱딱한 걸 드신 분들이 어떤 게냐면 사실 이가 튼튼하신 거예요. 사실인데 그래서 본인의 그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뭐 오돌뼈, 뭐 닭발, 뭐 이런 거 쥐포, 오징어. 예, 오징어 특히 또 여수에는 게장이 유명하잖아요. 게장. 예, 그래서 돌게장 이런 걸 드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가 너무 아파서 오셔요. 네. 근데 그런 음식들을 계속 많이 드시면은 이게 크랙이라 그러죠. 이에 금이 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다가 그 금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은 절대 이렇게 줄어들진 않죠. 계속 늘어나겠죠. 예,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밤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오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크랙이 이제 아까 금이 진행이 돼가지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시거나 이가 약간 깨지거나 아니면 이가 딱 부러져서 오시거든요. 초기에는 몰랐던 거죠?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 미세한 분들이. 크랙이었으니까. 그렇죠. 미세한 크랙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게 그 깨진 양이나 금이 조금 약간 약하면은 뭐 신경치료나 근관치료 이런 걸 해가지고 살려서 보강을 해서 살릴 수도 있지만 심하신 경우에는 크랙 라인이 뿌리까지 갔을 경우에는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나 다른 아이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커지네요. 있습니다. 네, 일이 커지겠습니다. 네, 그냥 단단함이 좋지 치아와 않아요. 네, 잇몸 말고도 근육이랑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들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치아하고 턱 근육과 턱 관절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일단은 이 근육이 피로도가 되게 쌓여요. 그래서 턱 근육이 여기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축두근이라고 여기 옆에도 아프고요. 심하신 분들은 뒷목, 더 심하신 분들은 어깨까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관절이 그 위치에 해서 이렇게 활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이가 안 벌어진다거나 벌어졌던 이가 갑자기 이렇게 다물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약간 초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 가셔서 바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통계상 최근 들어서 유독 이 턱관절이 안 좋다고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특히 이 약물기나 그런 습관들은 결국 스트레스가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지인들끼리 만나셔서 담소를 나눈다거나, 예, 아니면 뭐 운동으로 푼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 보니 그거를 주무시거나 이럴 때 이 약물기로 푸시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증상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뻐근한 거예요. 이쪽이 뻐근하고, 안면 전체가 막. 네네, 특히 이쪽이죠. 꽉 물어보시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단단하게 된 근육이 근육이 튀어나와요. 네네, 네. 거기가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네, 무리가 오면서 턱관절 주변에 인대도 염증이 생기고 턱관절에 소리도 나고
예, 갖다 그런 문제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네. 참 이게 치료가 또 궁금해지는데 이런 게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됩니까? 네, 이 차근 턱관절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발목이 삐거나 뭐 팔목이 약간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쓰지 않는 거죠.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MC분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 이 구강이라는 거는 실수가 없어요. 음식을 드시거나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복이 참 쉽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이제 입 벌리거나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조금 덜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가시면은 물리치료를 하시거나 처방을 받거나 그다음에 뭐 텐스나 온열 그다음에 적외선 같은 물리치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고요. 근데 그걸 하셔도 악화가 되거나 잘 이렇게 재발이 되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교합 안정장치라고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데요. 치아와 턱 근육과 턱 관절이 균형을 이루는 그 이상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저희 이제 권투 선수들 보시면 마우스피스 같은 거 비슷한 건데 예, 그런 장치를 만드셔서 특히 주무실 때는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꽉 누르는 걸 저희가 모르거든요. 특히 주무실 때 그런 장치를 해주면은 이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런 데 이상적인 위치에서 계속 유도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턱관절은 완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평소에 약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턱을 괴거나 이래서 TV를 보시거나. 그거 너무 좋은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자세가 정말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운동하거나 이럴 때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하거나 이럴 때 턱이 탁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그런 어떤 무리한 움직임에서 턱관절 질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 턱관절 지키는 것도 그렇고 치아 건강도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양치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치과에서 항상 지도를 많이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큰 너무 큰 치아가 모형 나왔어요. 가져가지고 잘 보이네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닦는 면이 이렇게 앞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볼 쪽이죠. 볼하고 앞면, 입술. 그 다음에 보시면 씹는 면. 안쪽. 안쪽.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혀 쪽이죠, 혀 쪽. 여기는 혀 쪽이고 여기는 입천장 쪽이겠죠. 네. 이 세 개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앞쪽은 잇몸이 좀 얇기 때문에 절대 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닦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많이 하는 치카치카 방법 아니에요? 네, 치카치카인데 이게 안 좋은 방법이고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를 꽉 물고 이렇게 닦으시죠. 이렇게.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양치질하면 이제 칫솔질이라고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잇솔질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잇몸을 닦는 솔질을 해주셔야지 훨씬 더 풍치도 예방되고 이가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출발은 항상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잇몸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닦는 생각하시면 되면 이제 회전법이라고 이제 대부분 네이버 이런 데 나오는데 회전법이 사실 하면 힘들고요. 그냥 저희 청소할 때 빗자루 쓰듯이 이렇게. 그러네요. 진짜 빗질 같네요. 네, 빗질 같이. 대신 이 방향이 절대 이렇게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아파요. 반대로 가시면 아프기도 하고 잇몸이 내려가 버립니다. 네. 앞쪽은 잇몸이 얇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 파지법이 중요한데 대부분 닦으시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분노에 양치질 하려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연필 잡듯이 살살. 살살. 그래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돼요. 전부 다 앞쪽은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오른쪽은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이렇게. 어금니 쪽은 어떻게 해요? 네, 어금니 쪽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당연히 이건 다 잘 하시죠, 이렇게. 잘 하시죠, 이렇게. 네. 잘 하실 텐데 이 안쪽이 중요한데요.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아래 앞니가 제일 중요해요. 이 치석이 제일 많이 쌓이는 부위인데 여기는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앞에 세면대 거울에 치약이 튀도록 이렇게 파주시면 돼요. 예, 튕겨서 이렇게 파주셔야 돼요. 여기는 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잇몸이 두껍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바깥과 차이점은 바깥쪽은 한 방향으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셔야 되는데 이 안쪽은 이렇게 왕복을 해주시고 파주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어금니도 이렇게 보시면 45도로 이렇게 해서 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치실 이야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치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감아서 하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일반 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요새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걸로 하시면 훨씬 편하고요. 소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치실은 사실 하면 너무 좋지만 조금 사용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 휴대용으로 Y자로 된 거나 아니면 치간 칫솔 같은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참 올해도 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여러모로 좀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